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이번 스쿼드 분석 올겨울 가장 잠잠한 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폭풍역임이네, 누가 들어가네 막 이러는데 제주 유나이티드는 정말 그 딱 혼자만 외로운 섬 역시. 나는 근데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섬에서 뭔가가 웅크리면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난 시즌 승격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모기업도 빵빵하고. 네, 너무나도 조용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또 같이 올라온 손FC가 너무 많이 데려왔어. 그래서 좀 약간 대비되는 그림이 있는데 제주가 왜 이렇게 조용하게 겨울을 보냈는지 스쿼드를 뜯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인앤아웃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인앤아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간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임대로 인천에서 뛰었던 아길라르를 완전 이적 옵션으로 아예 이적을 시켰고요. 네, 전부터 보내고 싶어 했던 발렌티노스 수비수를 부산으로 처분했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은범이 아산, 김영욱이 전남으로 갔습니다. 김영욱은 작은 김영욱이죠. 네, 그래서 윙백 포지션입니다. 임덕근은 약간 제주의 미래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트레이드로 대전으로 보냈습니다. 누가 왔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고 김승우는 부산으로 임대를 떠났고요. 백동규도 안양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전력의 선수를 많이 정리하면서 네. 스쿼드 밀도를 좀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른 클럽들의 관심을 받았던 뭐 정우재, 권한진, 안현범 같은 선수들을 네. 잡았다는 게 일단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들어온 선수는 조금 단촐합니다. 송주훈과 이정문 두 수비수를 데려온 게 다입니다. 진짜인가요? 네, 진짜입니다. 신인으로는 홍성욱, 김혜지, 김봉수, 변경준이 가세를 했고요. 아마 이 제주를 하시면서 저희 편집자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할 일이 많이 없어서. 그래픽 많이 안 해도 되겠구나. 네. 아니 근데 그게 편집자들은 또 고민이야. 뭘로 채우지? 그래픽으로 채워야 돼. 그러니까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외국인 선수 3명이 들어옵니다. 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커터로 우즈베키스탄 대표로 뛰는 켄자바예프, 그 측면 공격수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뛰던 기니비사우 국적의 선수. 기니비사고 옛날에 그 울산에서 뛰는 맨디 기억나시죠? 네, 맨디. 그 국적입니다. 예, 그리고 최전방에 폴란드 국적의 스트라이커 레반도프스키는 아니고요. 이 선수가 가세를 합니다. 시즌을 빼면 외국인 선수 포함 총 5명이 가세합니다. 적은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길 감독 생각이 명확했어요. 네. 일단 지난 시즌 승격 주역들에게 기회를 주자. 아 진짜? 이게 맞다. 네. 이 선수들을 뛰어넘는 진짜 확실한 능력이 아니면 데려오지 말자. 다만 외국인 쿼터는 지난번에 뭐 우리가 못했으니 K1에서 잘하려면 외국인 쿼터는 공격 쪽에 채우자. 요거가 이제 컨셉이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꼬임감이 좀 있었죠. 물론 제주가 영입 전에 아예 뛰어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뒤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뭐 최영준, 한국영, 신진호, 박진섭, 홍준호, 뭐 이유현, 일류첸코, 힌터제어 이런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졌고요. 실제 영입전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면서 팬들이 뭐 거절도로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이 중에 적극적으로 나선 선수는 뭐 최영준, 한국영, 신진호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미. 예. 신진호는 뭐 사실 남길 감독의 방향을 튼 거라 조금 궤가 다르다고 봐야겠죠. 제주는 확실하게 중앙 쪽에 좀 공을 들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창민, 김영욱, 수준급 미드필더 있긴 한데 두 선수로 K리그 1에서 한 시즌 버티기 힘들다는 게 남길 감독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게 최영준이었습니다. 그쵸. 저희가 썰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최영준이 1번이었는데 전북이 김상식 감독이 무조건 쓴다고 하면서 제대로 협상도 못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국영이었습니다. 근데 이영표 대표가 나포세이를 외치면서 한국영도 실패. 한국은 결국 재계약했죠. 네, 재계약했습니다. 네. 신진호는 이정료 연봉 마무리했고 그냥 가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길 감독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는 어떻게든 더 하겠다면서 다른 선수들을 계속 찾아내는데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커트의 경우도 정말 많은 선수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루첸코를 원했는데 높은 이적료로 포기를 했고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선수를 봤어요. 남길 감독이 까다로운 것도 좀 있었는데 외국인 선수는 어떻게든 하자는 생각으로 계속 봤는데 마음에 들면 비싸고 가격이 괜찮으면 애매하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주 프런트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켄자바이퍼의 경우에는 일찍 낙점이 됐는데 우즈베키스탄이 코로나 위험 국가로 지정이 되면서 비자 문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은 좀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나머지 외국인 선수는 더는 미뤄지면 안 되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최전방에 힌터제어 영입전에 뛰어들어서 꽤 접근을 했었는데 울산이 먼저 하고 있어서 금액도 좀 밀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던 폴란드 출신의 뚝배기 공격수. 네. 선수는 괜찮다고 하는데
기록을 보면 조금 약한 면이 좀 있어요. 측면에 이제 과거 K리그에서 뛰던 선수인데 이 선수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뭐 모두 바로 느낌인데 더 빠르다고 해요. 진짜? 네. 이름은 오피셜에서 확인을 하시죠. 예. 이야, 기대가 됩니다. 일단 스쿼드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골키퍼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오승훈, 윤보상 체제입니다. 네. 든든하죠. 예, 둘 다 K리그1 경험도 풍부하고 기량적으로도 뛰어나고 제주는 골문 걱정은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윤보상 선수는 지금 출전을 이후 타팀 이적을 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선수랑 트레이드도 각을 재봤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제주가 지난 시즌 3백이 좋았기 때문에 수비진의 유일한 보강이 있었다는 점은 좀 눈에 띕니다. 제주가 지난 시즌 정은, 권한진, 김호규 3백 체제로 재미를 봤었는데 네. 알고 계신 대로 정훈이 전문 센터백이 아닌데 맞아요.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를 찾았고 중국에서 뛰던 송지훈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송지훈이 경남에서 잘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평가절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당시 경남 감독인 김종부 감독은 공격 쪽은 좀 그래도 세밀한데 수비 조직에는 많은 신경을 쓰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근데 반면 남길 감독은 이 부분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럼요.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높이랑 스피드 다 갖춘 선수거든요. 여기 왼발잡이고 그러니까 송지훈, 권한진, 김호규면 리그 정상급 3백이라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이정문 가세하면서 높이가 확 좋아졌죠. 김경재 그리고 뭐 지난 시즌 졌던 정훈도 괜찮은 수비수들이기 때문에 네. 제주의 수비는 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드필더진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보면은 정우재, 이창민, 김영욱, 안현범. 아니 좋아요. 올 시즌에도 주전으로 뛸 것 같습니다. 정우재 막판 전북에 엄청난 러브콜 받았지만 결국 잔류했고요. 마음을 다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주 입장에서 한숨 돌렸습니다. 안현범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예상 외의 선수가 해외에 근사한 러브콜을 받았다가 이 선수입니다. 떡밥. 네, 네. 네. 잔류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요. 바이아웃이 오기는 왔는데 분할로 왔대요. 그러니까 제주 입장에서 바이아웃은 한 번에 줘야지. 분할이면 이거는 그냥 이정료랑 뭔 차이가 있냐. 그래서 남는 쪽으로 결정이 난 것 같고요. 정우재, 안현범 측면은 K리그1에서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위력을 발휘할 것 같고요. 백업으로는 왼쪽에 이규혁, 오른쪽에 박원재가 섭니다.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는 대로 중앙이에요. 이창민, 김영욱이 좀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맞아요. 지난 시즌 이창민이 좀 내려서서 플레이를 했는데 이창민은 본인도 이야기한 대로 공격적으로 나서야 좀 더 좋은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뒤를 잡아줄 수비가 좋은 미드필더를 찾았던 거거든요. 실패를 한 거예요. 이창민이나 김영욱이 이름값이나 이런 부분 괜찮은데 이 조합으로 K리그1에서 버틸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지금 남길 감독이 약간 의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되더라도 또 이 선수들이 중에 한 명이라도 빠졌을 때 대신에 들어갈 선수가 필요하니까 제주는 약간 지금 막판 지방 구단의 중앙 미드필더와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제주와 맞는 스타일이고요. 일단 이 선수는 차치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누구한테 윤길이 가느냐? 강윤성이에요. 진짜 멀티플레이어잖아요. 네. 올림픽 대표팀은 왼쪽 풀백으로 주로 뛰고 제주에서는 뭐 중앙 백업이나 윙포워드로 주로 뛰었는데 조는 활동량이나 수비력 감안하면 강윤성이 중앙에서 뛰는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백업전으로 사실 이찬동 선수도 백업전에 있긴 한데 네. 얘기를 들어보면 남길 감독 구상에서 좀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숫자가 부족하면 이정문이 올라갈 수 있고 이정문 사실 지금 올림픽 대표팀에서 계속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되고 있고 원래 연대 시절에도 그 자리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숫자 자체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공격진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외국인 3명이 가세하면 뭐 숫자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가 지난 시즌 좌우 측면을 활용한 3톱을 썼거든요. 지난 시즌 공민형 이동률이 굉장히 잘해줬어요. 맞아요. 예, 반면 주민규 선수는 좀 많은 기대를 받고 높은 금액에 갔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었거든요. 뭐 본인도 너무 안타까운 시즌이라고 할 만큼 그랬는데 어쨌든 이센 선수 이름값만 놓고 보면은 정상 컨디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K리그1에서 버티려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했고 그래서 외국인 세 자리를 다 전방적으로 채웠습니다. 어떤 선수들인지는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일단 확실한 22세 카드 이동률이 3톱의 한 자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워낙 빠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 선수 2명이 나머지 3톱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선수가 잘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왼쪽 윙포워드에 지금 누구 있냐? 공민영, 유승우 있어요. 최전방에 주민규, 진성욱 있는데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괴롭혔던 사마귀, 그러니까 왼쪽 엄지발가락 밑에 사마귀가 생겼는데 발가락? 네. 그게 아무리 치료를 해도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너무 억울했대요. 이게 진짜 부상이면 티도 나고 그러는데 사마귀니까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티눈도 있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걸을 때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마귀가 엄지발가락이 있는데 1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뭐야? 본인도 참고 뛰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지탱을 안 하니까 근육 올라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 자릿수 골은 넣었거든요. 주민규 선수가 지금 이 부분을 거의 해결을 했대요. 90% 이상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겨우내 6주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이것만 했대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주전으로 뛸 가능성도 좀 있고요. 어쨌든 검증이 된 선수니까. 진성욱 선수도 대표팀 유니폼까지 입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제주가 활용하기 위해서 지켰거든요. 때로는 측면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모로 활용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쿼드를 분석해 보니까 제주가 딱히 영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공격수 보세요. 한 6명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네. 사실 수원FC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격이고 애초에 멤버가 약했으니까 K리그 1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그쵸. 제주는 강등 됐을 때도 사실 전략면에서는 K리그 중상위권 아니냐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선수 잘 지켰죠. 거기에 K리그 1에서 뛰던 수준급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지난 시즌 전력은 진짜 K리그 1에서도 중상위권 전력이었는데 당연히 큰 변화가 필요 없죠. 잡을 선수들만 잡는 게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영입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쉽긴 한 게 왜냐하면 선수들에게 영입이라는 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퍼거슨 감독도 우승한 다음에 조금씩 변화를 역시. 주고 네.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뭐 매기 효과 같은 건데 맞아요. 줄 수 있었는데 여기에 또 아쉬웠던 자리였던 중앙 쪽을 지금 어쨌든 저희가 녹화 기준으로 저희가 설날 때문에 미리 하고 있는데 녹화 기준으로 지금 어쨌든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플랜 A가 아니라 지금 B, C, 뭐 D, E, F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차차차차선이거든요. 그런 걸 택했다는 게 좀 아쉬운데 근데 장점이 있어요. 조직적인 면에서 타 팀보다 앞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동계 전지훈련이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특히 외국인 선수도 못 들어오고 그랬는데 제주는 애초에 외국인 선수가 없이 뛰었던 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력 측면에서 타 팀보다 앞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길 감독이 우승을 이야기한다는 건 상위 스플릿 이상을 노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봐서는 저희가 스쿼드만 넣고 봐서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또 남길 축구 워낙 단단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선수가 만약에 작년이 외국인 선수 덕을 거의 못 본 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골 이상씩만 넣어준다? 그럼 희망을 부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팀을 분석할 때마다 흔들려요. 이 팀 괜찮은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뭐 다른 팀 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네. 우리 성남도 그랬잖아요. 뭐야? 왜 이렇게 괜찮아? 이거 상위 가겠는데? 근데 제주 또 들어보니까 베스트 11은 야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뭐 제주 분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